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말기 간경화 간암 환자분들께 잔소리를 계속하는 중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음식 때문에 알러지 치료에 실패했던 케이스를 아주 노골적으로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제가 혹시나 잔소리를 열심히 했더라면 이 환자분을 살릴 수 있었을까 생각되는 두 번째 캐릭터입니다. 듣고 나면 별것 아니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치료 결과가 확 달라집니다. 명쾌한 최원장 입장으로는 열심히 치료해서 효과가 확 나려던 상황인데 이렇게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치료 호전 반응이 꺾이면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허무합니다. 이렇게 치료 효과를 갉아먹는 캐릭터를 미리미리 파악해서 미리 습관을 고칠 수 있었다면 정말 별것 아닌 것으로 생명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치료 효과가 나쁜 그룹의 특징 두 번째, 가만히 누워서 쉬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다른 말로 운동입니다. 제가 이런 분들께 이렇게 잔소리를 합니다.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세요. 제발. 제가 명쾌한 블로그에 톡톡을 연결해 놓은 거 잘 알고 계시죠? 혹시나 퇴근 후에 주말에 한의원 문이 닫혀서 연락이 안 되는 때에 위급한 환자분들께서 급하게 연락하실 수 있게 루트를 열어 놓은 거죠. 또고동 소리가 나면 자다가도 일어나 들여다보니까 사실 24시간 운영한다고 볼 수 있기도 한데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톡톡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원장님, 운동을 하면 어떨까요? 운동하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원장님, 산책도 괜찮겠죠? 할 수 있으면 등산이 좋겠죠? 미세먼지 없는 날 좋은 공기도 쐬고요. 햇빛도 쐬고요. 집에 누워 있어봤자 좋을 게 없겠죠? 원장님, 반신욕이나 찜질은 어떨까요? 체온이 높아져야 암세포가 죽는다는데 이렇게 반복해서 묻는 모든 환자분들께 제가 공개적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합병증 있는 간경화, 비대장성 간경변과 간암 환자분들 무리하지 말고 푹 쉬세요. 그냥 누워서 계속 주무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제 말을 믿지 않으세요.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시고 자꾸 알아보시고 가만히 누워서 푹 쉬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냥 건성으로 대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명쾌한 최원장이 아는 게 없어서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제가 누워 쉬라는 말이 대책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걸까요? 간경변 말기 간암 환자분들 제발 누워서 푹 쉬고 주무세요. 운동하지 마세요. 먹고 자고 빈둥빈둥 하세요. 그게 치료되는 길입니다. 진심입니다. 많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야기 중에 누워있으면 죽고 움직이면 산다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 암치료 후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후기 내용과 비교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을 못 믿으시나 봅니다. 운동이 당연히 몸에 좋은 것 아닌가? 왜 운동을 하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평소에는 바빠서 길게 한 분 한 분 잔소리를 못했는데 오늘 말이 나온 김에 열심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간질환이 심하다면 운동 후 약간의 피로감을 몸이 회복하지 못합니다. 원래 운동을 하면 일시적으로 다 피곤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은 근육이 반복적으로 이완하고 수축하면서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소진되거나 대사 과정에서의 부산물, 이를테면 젖산, 활성산소 등이 일시적으로 쌓이거나 운동을 한 근섬유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거나 근육신경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기능이 저하되고 재흡수가 늦어집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운동하니 근육통이 생긴다 혹은 운동하니 피곤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정상적이죠. 저런 느낌을 느끼지 못한다면 제대로 운동을 한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일반인은 일시적으로 저 상태를 겪고 나면 오히려 운동 전보다 신체 상황이 좋아집니다. 운동하면서 근육 섬유가 약간 상했었죠. 근육의 미세 손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근육이 더 굵어지고 단단해집니다. 근력이 좋아지고 피로를 이기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또 에너지 대사 능력이 높아지고 기초대사량이 증가되고 체지방이 감소합니다. 운동하면서 혈액 속의 산화질소가 활성화되고 혈류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혈관이 확장되고 일시적이라도 혈압이 낮아지고 혈관이 튼튼해집니다.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운동 후 짜릿함을 느끼게 되죠. 운동 후 회복 과정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과정입니다. 간경화 말기가 아니라면 당연히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심지어는 암 환자들도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암을 제외하고요. 그런데 간암은 왜 제외하냐고요? 왜 간경화 말기 환자들에게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냐고요? 간 기능이 극도로 떨어져 있을 때는 이야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운동 후에 생성되는 젖산이나 활성산소 등의 부산물을 해독하는 장기가 바로 간이거든요. 정상인의 간은 운동 후에 생성된 피로물질을 며칠 내로 해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 기능이 저하돼서 운동 후에 부산물을 제대로 해독하지 못하는 말기 간경화 간암 환자분들에게는 운동은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운동을 제대로 하면 할수록 간이 해독해야 할 물질이 더 늘어납니다. 안 그래도 저하된 간 기능을 올리느라 이 난리인데
간이 해독해야 할 물질이 훨씬 더 많아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말기 간 환자분께 운동을 권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간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근육이 손상되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간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간 기능이 저하되면서 글리코겐 저장 능력이 떨어져서 에너지가 필요할 때 급하게 포도당으로 바꿔 사용할 에너지원, 글리코겐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부족한데 당장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몸이 급하게 단백질을 꺼내 에너지원으로 쓰려고 가지고 옵니다. 그 단백질이 어디서 왔냐고요? 근육을 부숴서 가지고 왔죠. 그래서 간 기능이 나빠질수록 근육이 줄어들고 망가집니다. 그래서 간성 혼수 때문에 단백질을 완전히 제한하기 직전까지는 단백질을 많이 드셔야 된다고 식이요법에서 잔소리를 숱하게 들으셨을 겁니다. 왜일까요? 근육이 빠지지 말라고요. 그런데 아까 운동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했던 게 기억이 나시나요? 운동하면 근육이 미세하게 다칩니다. 일반인이라면, 심지어는 암 환자인데 간 기능까지는 정상이라면 운동 후에 미세 근육 손상이 잘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간 기능이 극도로 저하된 말기 간경화 환자, 간암 환자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도 근육이 망가져서 문제고 소실된 근육이 회복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거기서 운동으로 더 근육을 망가뜨릴 계획이시라고요? 제발 들어 누워서 쉬세요. 그냥 좀 주무세요. 말기 간 환자분께 운동을 권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간 기능이 저하되면 필요한 에너지 양이 증가하는데 운동으로 쓸데없이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몸을 회복하는 데 쓸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간경화 말기 간암 환자분들은 질환이 심해질수록 식욕 부진이 심해지니까 영양 불량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원장님,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먹기도 싫어요. 또 피를 토하려나 속이 미석미석거리고 복수가 차서 숨을 못 쉬겠는데 먹기는 뭘 먹어요. 복수나 식도 정맥류만 문제가 아니죠. 복수 심하다고 소금을 전혀 먹지 말라고 하니 어떤 음식을 무슨 맛으로 먹겠습니까? 게다가 간성혼수까지 있으면 단백질도 먹지 말라 하니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간질환, 합병증이 심해지면서 몸은 과다한 대사 상태에 있게 돼서 에너지 소비량이 평소보다 최대 2배까지 증가합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밥을 못 먹어서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는데 필요한 에너지 양은 평소의 2배라니요. 에너지가 부족해서 근육에서 단백질까지 끌어다 써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운동으로 에너지를 팍팍 쓰면 어떻게 될까요? 제발 누워서 주무세요. 간이 스스로를 치료할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일부러 체력을 떨어뜨리지 말아주세요. 아참, 이 와중에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시작하시면 다른 어떤 증상이 나아지고 수치가 좋아지는 것보다 먼저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장님, 수치가 나아지는 건 아직 없고 복수가 빠지는 것도 모르겠는데 일단 밥맛이 좋아집니다. 밥 먹고 소화가 잘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밥이 잘 먹힌다,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간질환이 좋아지는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아직은 수치가 눈에 보이게 변화가 없어도 일단 환자분이 먹을 수 있고 소화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간이 더 이상 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것이 누적되어야 시간을 되돌려서 간 상태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알레르기 치료의 첫 효과인 것이죠. 간 환자분들께 운동을 권하지 않는 네 번째 이유. 운동은 혈압을 높여서 정맥류를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아니 원장님, 운동을 오래 하면 혈관이 튼튼해지면서 혈압이 낮아진다는데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운동의 장기적인 효과가 맞아요. 그런데 운동하는 중에 지금 당장은 어떻습니까? 심장이 벌렁벌렁하면서 심박수가 심하게 올라가고 얼굴에 혈액이 모여서 벌겋고 가슴이 터질 듯 하면서 혈압이 오르죠. 안 그래도 혈압이 높아져서 식도 정맥류로 혈관이 터질까봐 가슴 졸이고 있는데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혈압을 일부러 높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 타이밍에 찜질방이나 반신욕은 어떨까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혈행이 빨라져 혈압이 일시적으로 높아집니다. 당연히 식도 정맥류에 안 좋겠죠. 제가 찜질방을 콕 찍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 멀리서 오시는 환자분들, 하루 치료받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이 힘드셔서 한의원 근처에서 장기간 묵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루에 한 아이템씩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연달아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 중에 한의원 인근의 사우나가 눈에 보이죠. 그래서 찜질방에서 묵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찜질방 따끈한 아랫목에 누워 주무시는 것 딱 그 정도만 허용합니다. 그런데 찜질방 왔는데 본전 생각난다고 건식 사우나, 습식 사우나, 맥반석 찜질방, 불가마방에 들어가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그래도 톡톡이 옵니다. 원장님, 여기 한의원 옆에 건물 백제 인삼 사우나예요. 불가마방에 들어갔더니 어지럽고 메스꺼리고 토할 듯 하면서 기분이 이상해요. 이거 왜 이렇죠? 너무 무서워요. 이거 왜 이렇긴요? 본인이 불가마방에 들어가셨잖아요. 혈행이 좋아지고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정맥류 터져서 피토하기 직전입니다. 빨리 나오세요. 실제 상황입니다.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영상까지 찍습니다. 찜질방에서는 그냥 주무시고 푹 쉬시다가 한의원에 오시면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운동 안 하셔도 됩니다. 멍하니 텔레비전만 보세요. 먹고 자고 멍청하게 가만히 누워있다가 한의원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 또 성급하게 일반화하시는 분들이 많을까 걱정이 돼요. 잔소리가 끝이 없어서 죄송한데요. 원장님이 운동하지 말랬잖아요. 그래서 운동 일부러 안 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B형 간염, 지방간 환자분들, 오늘 영상은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간경화가 아니라면 당연히 운동하셔야 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간경화 위험이 높아진다는 보도자료입니다. 간이 나빠져서 근육에서 단백질을 끌어다 쓰기 전에 근육을 미리미리 튼튼하게 만들어 놔야 합니다. 누구는 운동하고 누구는 운동하면 안 되는 기준이 무엇이냐? 간질환 합병증입니다. 복수, 식도 정맥류, 간성 혼주 등 합병증이 심한 분, 간 기능이 30% 이하로 저하된 간암 환자분들은 걷는 것도 조심하세요. 그냥 누워서 쉬세요. 증상이 없으신 초기 간경화 환자분들이라면 산책 정도는 허용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니 명쾌한 체원장에게 문의하세요. B형, C형 간염, 지방간 환자분들은 당장 나가서 뛰세요. 이 구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당장 명쾌한 체원장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명쾌하게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경화 치료 예후가 좋지 않은 케이스 두 번째, 가만히 있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쪽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